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억새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억새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날품팔이를 하며 살았지요. 억새야, 지붕을 고쳐야 하는데 내 손 좀 빌릴 수 있겠느냐? 예, 아침밥만 먹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네가 일손을 도우면 참 든든하지. 마을 사람들은 억새에게 집 짓는 일이나 장작 패는 일 따위를 부탁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새는 품삯을 받아 장터에서 쌀과 나무를 사오기도 하였지요. 어머니,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오늘은 나물값이 좀 내렸으면 좋겠구나. 억새는 손에 품삯을 쥐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장터로 향하였습니다. 억새구나. 또 일하고 오셨나 보네? 오늘은 무청이 좋아서 좀 더 넣었다. 감사합니다. 야채 장수 아주머니. 장수는 억새의 성실함을 알기에 언제나 조금 더 담아주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억새는 장바구니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를 벗어났을 때였지요. 길모퉁이에 웬 병색이 완연한 처녀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억새는 망설이지 않고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정신 좀 차리시오. 어디가 아프십니까? 허나 처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억새는 곧장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지요. 다행히도 힘이 하나마 맥이 뛰고 있었답니다. 억새는 조심스레 처녀를 바로 눕혔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얼굴엔 붉은 반점이 퍼져 있었고 살이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억새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처녀를 들쳐업고 의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서 도로 없고 당장 나가거라. 의원이 다짜고짜 나가라고 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지요? 이 처녀가 위중한데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저 처자는 홍역 공익에 걸린 것이 분명하다. 살갗에 번지는 반점이며 온몸에 열기가 심하다. 이건 보통 열병이 아니야. 자칫 마을에 옮기면 모두 죽을 수도 있다. 억새는 의원의 성화에 못 이겨 처녀를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식도 없는 처녀를 두고 억새 혼자 집에 갈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억새는 그녀를 업은 채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헌데 마을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것이었지요. 억새야, 저 처자는 홍역에 걸린 것이 아니더냐. 당장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거라. 하지만 위중한 몸입니다. 치료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다들 억새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홍역은 귀신이 옮긴다 하였다. 네가 마을 사람들 전부를 죽일 작정이냐? 사람들은 억새까지도 마을에 들이지 못하게 하였고 그 앞길에 소금을 잔뜩 뿌렸지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은 억새는 처녀를 업은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식 없는 처녀를 길에 홀로 둘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억새는 다시 그녀를 업고 산속의 깊은 계곡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체 모를 병은 쉽게 옮는다 하였기에 사람이 사는 곳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었지요. 계곡 깊숙한 곳, 물소리만 들리는 평지의 자리를 잡은 억새는 아픈 처녀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직도 열이 가시지 않아 의식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려앉아 억새는 허기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기를 기다려 살금살금 집으로 향하였지요. 아이고, 억새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디서 그런 병든 처녀를 데려온 것이냐? 너는 괜찮으냐? 아직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요. 마을이 지금 뒤집혔구나. 네가 역병을 데려왔다고 다들 아우성이다. 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당분간 저도 마을에 들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허나 너무 걱정 마셔요. 어머니, 집을 나서는 억새를 보며 어머니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천지신명이시여, 하늘님이시여. 제 아들 억새 좀 보살펴 주소서. 갑작스레 들이닥친 재앙 같은 일에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억새는 어머니가 싸준 옷가지를 꺼내 처녀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래 곁에 등을 기댄 채 잠이 들었고 해가 떠오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눈을 떴지요. 정신이 드셨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혹시 절 구해주신 건가요? 장터 거리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역병이라며 소란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 계곡까지 모시고 온 겁니다. 제가 민폐만 끼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병이 옮을까봐 무섭진 않으셨어요? 처음엔 병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어도 그냥 지나치진 않았을 겁니다. 억새의 말에 달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달래는 너무나도 마음이 복잡하고 미안했지요. 움직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밤이슬을 피할 곳을 찾아야 할 듯합니다. 어지럽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처녀분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달래는 말없이 억새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머물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버려진 초막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이곳이면 괜찮아 보입니다. 지붕도 남아있고 바람도 막아주겠지요.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초막 안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둘은 조심스레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며칠이 지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억새는 밤늦은 시각 몰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억새야,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오너라. 너는 병기운도 없으니 고생하지 말거라. 저 하나 살자고 달래씨를 버릴 순 없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음식을 챙겨주었지요. 억새는 그것을 들고 다시 계곡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의 말을 잇지 못했지요. 시장하시지요. 어머니께서 싸주신 음식입니다. 달래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억새가 건넨 보퉁이를 받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계곡 깊은 초막에서 어느덧 몇 달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억새는 열이 오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반점이 번쩍 피부가 터져 진물까지 맺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억새 도련님, 혹시 그거 괜찮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달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억새마저 병들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리게 아팠던 것이지요. 그날 차라리 절 혼자 내버려 두셨으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인명은 제천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니 달래님이 탓하실 일은 아닙니다. 달래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 말이 더 슬프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억새 또한 병이 깊어져 더는 마을 아래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여 어머니에게까지 병이 옮을까 마을 근처로조차 나서지 못했지요. 그 무렵부터는 억새 어머니가 음식을 챙겨 초막 근처에 내려놓고 가셨답니다. 억새야, 여기다 찬 보따리 놓고 간다. 어머니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억새의 얼굴은 이미 눈에 띄게 병이 퍼져 있었지요. 아이고, 내 자식아.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달래도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지요. 모든 일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초막에서 머문 지도 어느덧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픈 억새와 달래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지요. 그날도 억새 어머니는 밤어스름에 찬 보따리를 들고 계곡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를 밟더니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청년 하나가 어머니의 행적을 수상히 여겨 산속 계곡까지 몰래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아이고, 저기 있다. 정말이로구나. 억새까지 병이 옮았잖아. 어서 여기서 떠나라. 마을에서 가까이 살게 할 순 없어. 그들은 전염을 두려워한 나머지 억새와 달래에게 더 깊은 산속으로 떠나라고 마구 고함을 지르며 몰아세웠지요. 억새와 달래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 초막을 떠났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쓰여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뵐 수도 없습니다. 마을에서 어머니께도 등살을 놓고 있다 하니 억새와 달래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겠지요. 억새는 조용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별을 그저 가슴에 품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산속을 헤매던 중 나무 그늘 사이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뭐야, 이 산속에 사람이라니? 여인네까지 있구먼. 재수 좋다야. 산적들은 풀숲을 헤치며 다가왔습니다. 어디 보자. 얼굴 좀 보자꾸나. 그 수건 좀 벗어봐라. 그들은 껄껄 웃으며 다가왔으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고야. 뭐야 이거. 병자들이잖아. 역병이야. 역병. 재수 온 붙었구먼. 어서 썩 꺼지거라. 이 길은 우리가 다니는 길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산적들에게 쫓겨 다시 험한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산길이 좀 험해야지요. 두 사람은 어느새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더는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여기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 저 언덕 너머로 가면 쉴 만한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래는 억새의 손짓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둘은 잠시 쉬었다 다시 발걸음을 떼었고 마침내 절벽 아래 움푹 팬 바위 틈 바람을 피할 만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절벽 아래에는 폭포수가 흘러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여기서 머물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귤은 폭포수의 물만 마시며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모두 기력이 빠져 이제는 일어서기도 어려웠습니다. 달래 처녀 많이 힘드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괜한 민폐만 끼쳤지요. 정말 죄송해요. 달래는 눈시울을 붉히며 억새의 어깨에 조심스레 기대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소. 이럴 때 혼자가 아닌 게 참 다행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승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점차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우렁차던 폭포수 소리도 산속의 새소리도 이젠 아득하게만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정신 좀 차려보게나. 갑자기 웬 사내의 묵직한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어서 물을 가져오너라. 사내들의 음성은 다급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리고 곧 입가에 찬물이 닿으며 천천히 입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서서히 시야가 밝아지며 사내들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뉘신지는 모르오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달래도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달래님, 제 말 들리십니까? 네, 들려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는 훈련대장이네. 군졸들과 함께 훈련을 나왔다가 이곳에서 쓰러져 있던 자네들을 발견한 것이네. 감사합니다. 허나 저희는 병자예요.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이미 얼굴을 보고 알았네. 허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으니 걱정 말게. 혹시 이름을 물어도 되겠는가? 달래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름은 묻지 않으시면 고맙겠어요.
제 가족들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송대감 댁따님 아니십니까?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달래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훈련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훈련대장이 아버지 송대감의 문화생이었음을 알아보았지요. 부디 저를 못 본 셈 해주셔요. 그것이 저를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그리할 수는 없지요. 송대감께서도 따님을 찾느라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마침 주상 전하께서도 홍역 치료의 뜻을 두시어 활인서를 두시고 약을 영국해 하셨습니다. 병이 낫는 이들도 늘고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에 달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병에 걸린 억새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렇다면 억새님부터 돌보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훈련대장 이완은 억새와 달래를 들것에 실었지요. 그리하여 병사들로 하여금 한양으로 옮기도록 하였답니다. 이들은 한양 근처에 설치된 활인서로 향하였습니다. 이곳이 활인서입니다. 의원들이 곧 찾아올 것이니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시지요. 그리하여 억새와 달래는 깨끗한 방에서 기거하며 정성스런 식사로 기력을 회복하고 의원의 치료도 함께 받기 시작하였지요. 시절은 효종 4년 1653년 홍역이 온 나라를 휩쓸어 백성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효종대왕은 어이 안경장에게 명하여 홍역을 다스릴 처방을 만들게 하였지요. 그리하여 벽온신방이 탄생하였고 홍역이 점차 물러가게 되었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지요. 달래야, 내 딸 달래야. 기와집 마당으로 달려든 이는 다름 아닌 송대감이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여긴 어떻게? 달래는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이 아비가 널 못 찾고 얼마나 자책하였는지. 송대감은 달래를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염려 많이 끼쳐드려 죄송해요.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일이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송대감은 잃었던 딸을 품에 안고 몇 번이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몇 달 전 홍역이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그러자 달래는 스스로 나서 병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변두리의 빈촌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갈 데 없는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달래는 그들을 며칠이나 돌보았습니다. 허나 결국 달래도 홍역에 걸리고 말았지요. 하인들은 병이 옮을까 두려워 모두 도망치고 달래 혼자만 앓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다 기운이 다해 길에서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억새가 쓰러진 달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달래야, 너무 걱정 말아라. 지금 너를 돌보는 의원은 어이가 직접 추천한 명이라고 하더구나. 네 병도 틀림없이 나을 것이니 기운을 내어라. 아버님 저보다도 억새님부터 부탁드려요. 병든 저를 업고 산속에서 함께 버텨주신 분이세요. 제가 살아있는 것도 다 그분 덕입니다. 그랬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청년에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억새, 내 딸을 살려줘서 참으로 고맙네. 과분한 말씀입니다. 대감어른. 저 또한 달래님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은 활인서에서도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대감께서도 부디 안심하시지요. 달래와 억새는 활인서에서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도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달래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지요. 걸음도 제법 거뜬해졌답니다. 반면 억새는 아직 기력이 다 돌아오지 않아 아직은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달래는 방 안에서 누운 억새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가을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도련님, 말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억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몸을 일으키며 달래를 바라보았지요. 달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그런 말씀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감댁의 귀한 따님께서 어찌 저 같은 사람과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든 저를 업고 계곡 깊은 곳까지 함께 해주시고 절 죽지 않게 붙들어준 분이 누구이십니까? 저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억새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달래의 마음을 받기엔 두려웠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달래님 같은 분은 더 나은 사람과 인연을 맺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저는 병도 다 낫지 않았습니다. 사실 억새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회복되는 달래와는 달리 억새의 얼굴은 눈에 띄게 초췌하였지요. 달래는 답답한 마음에 조용히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날 밤 달래는 조용히 기와집 뒤뜰로 나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은 아프고 마음은 아렸으나 억새에 대한 연심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조용히 활인설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하여 바람을 쐬고 싶었지요. 달래는 무작정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고 또 걷고 정처 없이 걸었지요. 사랑을 품었으되 감히 말할 수 없었고 그 사랑을 접으려니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달래는 울며 걸었지요. 그러다 결국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염이 허연 노스님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산중 깊은 곳까지 어여쁜 시주께서 발걸음을 하신 겐가? 저는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 마음을 잊고자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허허,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이룰 수 없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 허나 시주의 마음이 곧고 인품이 막도다. 하여 차 한 잔 드릴 것이니 앞으로도 그 마음을 버리지 마시오. 노스님은 달래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고는 말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달래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구나. 헌데 참으로 생생하다. 몸을 일으켜 보니 곁에 찻잔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받았던 그 찻잔이었지요. 달래는 조심스레 찻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찻잔 속에는 맑고 시원한 차가 담겨 있었고 한 모금 마시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하였지요. 열도 가라앉고 기운이 도는 듯하여 달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달래는 손을 씻다가 문득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어찌나 맑고 고운지 깜짝 놀랐지요. 그리하여 개울물에 얼굴을 비춰보았더니 얼굴마저도 병든 흔적 없이 말끔하게 나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다 나은 것일까? 달래는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 웃으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떠올랐습니다. 노스님이 주신 그 차 때문이었구나. 달래는 찻잔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차가 조금 남아 있었지요. 달래는 그 찻잔을 품에 조심스레 안고 곧장 억새가 있는 활인서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선 달래는 몸져 누운 억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래님이 어쩐 일이신지요? 억새님, 이 차를 꼭 드셔야 해요. 그렇게 달래는 찻잔을 들어 억새의 입술에 조심스레 가져다 주었습니다. 억새는 눈을 감은 채 조금씩 차를 넘겼지요. 차는 맑고 시원하여 혀끝에 닿는 순간부터 몸속 깊숙이 기운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억새의 얼굴은 차차 혈색을 되찾았고 굳었던 관절도 천천히 풀려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기하도다. 분명히 심했던 홍역인데 이리도 빨리 낫는 것을 보니 하늘에 도움이 있는 것이 분명하오. 그제서야 달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억새의 손을 가만히 꼭 잡았습니다.
억새님,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얼마 뒤 억새도 건강을 되찾고 달래 또한 더없이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에 송대감은 하인을 보내 둘을 맞이하였지요. 대감댁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송대감은 달려와 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살아나서 고맙구나. 이런 기적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곧 억새에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살렸네. 어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나? 그날 밤 송대감 댁은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의 쾌유를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오늘은 내가 직접 술을 따르겠다. 이 술은 은인에게 주는 술이네. 그리하여 술이 몇 순배 돌자 달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먼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억새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라서 둘을 바라보았지요. 억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하찮은 머슴이옵니다. 어찌 감히 제가 아씨와 혼인하겠습니까? 허나 달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부는 하늘이 정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가 정하는 법입니다. 억새님은 목숨을 바쳐 저를 지켜주셨으니 이분 말고 다른 이와는 100년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송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냐, 내 딸이 저리 말하니 내가 어찌 마다하겠느냐? 그대가 목숨 바쳐 내 딸을 살렸듯 어디 목숨이 다하도록 함께 살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마루 끝에 앉아있던 하인들까지 눈물을 훔칠 만큼 아름다운 승낙이 내려졌지요. 억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달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사정을 알고도 따뜻이 맞아준 아버지 송대감과 어머님의 환한 얼굴은 달래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저는 억새님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약을 맺었습니다. 며칠 뒤 억새 어머님께도 인사드리기 위해 두 사람은 함께 고향 마을로 향하였지요. 달래와 억새는 나란히 말을 타고 어머니가 계신 산골 마을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뒤따라 머슴들과 여종들이 짐을 실은 수레를 끌며 줄을 지었지요. 가마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하나둘 몰려나와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역병에 걸렸던 처녀 아니여? 얼굴이 저리 환해졌네. 홍역이 다 나은 게 틀림없구먼. 저 뒤에 말 탄 총각은 억새잖아. 그때 쓰러진 처녀를 업어갔던 억새 말이여. 이제는 대감집 사위가 되었구먼. 가마가 마당에 이르자 억새의 어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억새를 부여잡았지요. 억새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정령 살아 돌아온 것이냐? 어머니, 저 돌아왔습니다. 그간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두 모자는 서로를 껴안은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사무침이 눈물로 흘러내렸지요. 그때 말에서 내린 달래가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억새 어머니는 달래를 보자 두 눈이 동그래졌지요. 아니, 이 처녀가 달래 아씨 아닌가? 이리 고운 얼굴로 다시 보다니. 내가 눈을 잘못 본 줄 알았구먼. 어머님, 인사 올립니다. 몸이 회복되고 가장 먼저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달래는 곱게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 억새 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무슨 덕에 이 고운 사람을 며느리로 보게 되는가? 세상 복을 다 얻은 듯하구나. 억새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새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송대감댁 마당에는 성대한 혼례상이 차려졌지요. 혼례상 앞에는 송대감 부부가 나란히 앉았고 신랑 억새와 신부 달래는 나란히 서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머슴이었던 억새가 대감댁 여식과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으니 보는 이마다 감회가 깊었지요.
그날 마당 가득 모인 이들은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눈시울을 붉히며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든 이를 외면하지 않았던 달래와 죽음을 무릅쓰고 그녀를 지켜낸 억새. 그 사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이지요. 이후 억새는 활인서 어이 밑에서 의수를 익혔지요. 몇 해 지나지 않아 훌륭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온 정성과 성심으로 병자를 돌보았으며 가난한 이에게는 치료비 한 푼 받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억새 의원의 덕을 칭송하며 의원 앞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그 곁엔 언제나 달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늘 건강하여 얼굴엔 웃음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스님께서 건넨 그 한 잔의 차가 두 사람의 인연을 맺고 긴 생명을 보살폈다고. 허나 차보다 깊은 것은 사랑이요. 사랑보다 귀한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로도 억새와 달래는 100살까지 무병장수하며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